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우토크립토에서 컨설팅 사업을 맡고 있는 유현수 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글로벌 자동차 사이버 보안 대응 동향 및 요구사항, 어떤 요구사항들이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트렌드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 이제 첫 번째 세션에서 인증에 관련된 부분들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티어 1 입장에서 그러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수준은 어느 정도로 준비해야 될지가 상당히 고민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 고객사들을 만나고 수많은 이제 Q&A를 하다 보면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 보안 수준이 결정됐다고 하면 이제 세 번째, 실제로 남은 기간 내에 액션 플랜, 즉 계획을 수립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계획 수립 이후에는 그 계획을 이행하는 단계로 이렇게 내용들을 구성했습니다. 자동차 글로벌 사이버 보안 영역도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고, 그리고 자동차 인더스트리가 사이버 보안 안에 왔고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 법제화돼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수행해야 되는 이른바 컴플라이언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을 조금만 설명드리면요, 여러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일단 자동차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 거대한 스마트 디바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차박 얘기도 보셨을 거고, 그리고 지금은 소프트웨어의 어떤 기능적인 패치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차량의 기능들을 실제로 구현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차량의 오토파킹 기능들을 구매를 하게 되면 갑자기 없던 자동차의 자동 주차하는 기능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리고 차에서 할 수 있는 수많은 비헤이버들이 시나리오로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차를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이 굉장히 다양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커넥티비티입니다. 이 연결성들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거죠. 사용자들에 대한 서비스들이 계속 많아지고 플레임 매니지먼트 같은 것들도 굉장히 증가가 되고, 그러다 보니 사실상 커넥티비티와 반비례해서 굉장히 보안에 대한 위험 요소들은 많이 또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굉장히 많은 커넥티비티들이 생겨나는데 이 커넥티비티 간에 상호 간에 어떤 프로토콜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그리고 개별적인 보안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들입니다. 즉, 보안의 취약점들이 커넥티비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더 많은 것들을 고려하고 거기에 맞는 패치들을 제각각 해야 되고, 이 각각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호 호환성이 좀 부족하다, 이게 좀 불편한 진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이제 개막이 돼서 보안도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위협과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는 외부로부터 많은 정보들을 주입받아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믹스를 해서 내부의 어떤 센싱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전을 드라이빙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인 즉슨 자동차 내부의 보안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자동차 보안의 여러 가지 정보들, 이런 부분에 대한 무결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요약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 사이버 시큐리티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오늘 메인 주제이기도 하고요. 10년 전부터 사실 자동차 분야에는 기능 안전이라고 하는 펑셔널 세이프티라고 하는 영역이 존재를 했고, 지속적으로 ISO 261이라든지 이렇게 기능적인 안전을 도모하는 발전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많이 성숙된 시장이고요. 여기에서 목표는 기능의 어떤 위협들을 식별을 하고, 그 기능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전체적인 차의 어떤 그 운전에 있어서는 어떤 레질리언트, 어떤 복원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어떤 골이라고 할 수 있다면요, 사이버 시큐리티 영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커넥티비티들이 계속 생기고 위험 요소들이 계속해서 증가를 합니다. 이런 위협들에 대해서 식별을 하고, 그런 위협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개선을 해서 이게 결국에 트러스트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능안전 영역과 사이버 시큐리티의 영역은 어느 정도 공존하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컨비네이션 해야 되는 영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의 사이버 보안은 기능안전 영역과 사이버 시큐리티에 관련된 두 가지를 하모나이제이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절이 되겠습니다. 아마 첫 번째 세션에서 자동차 보안에 관련된 전체적인 WP29 관련된 법규 내용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 법규의 내용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되겠고요. 155번과 레귤레이션 155번과 156번이 있습니다. 레귤레이션 155번은 자동차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매니지먼트 체계를 갖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체계를 갖추려고 하는 부분들이 자동차에 대해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보안에 관련된 조직을 만들고, 관련된 위협들을 분석하고 식별하고 평가하는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개발 작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안 테스트, 그리고 검증 작업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활용이 되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에 대해서 분석을 하거나 또는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영역의 프로세스들을 갖추라고 하는 부분들이 155번에 담겨져 있고요. 156번은 자동차가 지금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는 어떤 식별 정보라든지 업데이트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각각 단계에서 정보들을 제대로 전달하는지 모든 전 사이클에 대해서 사이버 시큐리티에 관련된 부분들을 적용하고 그 적용된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이런 대응 프로세스를 갖추려고 하는 것이 156번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동차에 관련해서 사이버 보안 몇 가지 트렌드를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WP29라고 하는 법제도가 만들어졌고 이 법제도 안에는 두 가지 법규로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준비된 법규를 수행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떤 참여자들이 어떤 플레이들을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UN WP29에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는 최고 책임자는 어떻게 보면 OEM사입니다. OEM사가 실제로 이 155번인 사이버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체계와 156번인 SOMS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매니지먼트 체계 두 가지 체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오너십과 책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절차와 프로세스들을 만들어서 이 절차를 가지고 실제로 티어 1사에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한 요구사항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티어 1에서는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프로젝트의 산출물들을 다시 OEM 쪽에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OEM사에서는 이 관련된 내용들을 다 모아서 실제로 인증기관에 관련된 내용들을 인증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승인기관에서 이 관련된 내용들을 중간에 보이시는 테크니컬 서비스, 오늘 첫 번째 세션에서 TUB 아일랜드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테크니컬 서비스를 추진하는 기관에 요청을 해서 이 관련된 사이버 시큐리티에 관련된 산출물들, 증정물들이 적법하고 체계적으로 잘 수행됐는지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서를 바탕으로 형식 승인에 관련된 최종적인 리포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승인기관이 이것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서 유럽의 신차에 대해서 승인 마크를 부여할 수 있는 이런 전체적인 체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 그림 한 장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OEM이 전체적인 책임을 맡고 그 OEM이 어깨가 무겁긴 한데 그 관련된 어깨 무거운 전체적인 그 프로세스라든지 관련된 산출물들을 티어 1 쪽에 배분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걸 다시 모아서 전체적인 인증을 받는 이런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결국에 사이버 시큐리티에 관련된 전체적인 체계를 보안을 내재화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동전의 양면처럼 실제로 OEM사가 책임지고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티어 1에서 해야 되는 서로의 역할 분담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린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 OEM사에서는 사이버 보안 활동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활동 계획들을 만듭니다. 기본적으로 CSMS라든지 SOMS에 관련된 프로세스와 정의, 특히 이제 템플릿 같은 것들을 구성을 해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로 협력사 티어 1에 교육도 시키고요.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을 적정하게 정책도 만들고 관련해서 이해를 하고 이행까지 하는지에 관련된 점검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점검 활동들을 하게 되고 실제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관련된 사이버 시큐리티에 관련된 전체적인 산출물들과 아웃풋들을 만들게 되고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모아서 결국에 OEM사들이 전체적으로 다 머지를 해서 인증을 받게 되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OEM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 법규가 발효될 때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준비를 이제 꾸준히 해왔고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계시는 티어 1사 쪽에 관련된 내용들의 사전 점검 활동들 또는 교육 활동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티어 1에서는 OEM의 어떤 그런 요청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사이버 보안의 수준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좀 숙제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전체적인 틀거리, 전체적인 프레임, 프로세스, 템플릿들은 아마 OEM 사이드 쪽에서 준비를 하실 거고 그러면 이제 티어 1에서는 그 내용들을 숙지를 하고 그리고 분석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수행하고 산출물들을 만드는 제가 이제 역량 모델 5가지라고 오른쪽 화면에 구성을 했는데요. 궁극적으로 OEM사에서는 티어 1 쪽에 사이버 보안 관련된 5가지 정도의 역량 모델을 아마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5가지 역량 모델이 어떤 것이냐면 기본적으로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요구사항을 분석할 수 있는 역량, 그래서 이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들을 수행했을 때 어느 정도의 리소스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스코프를 가지고 하는지를 파악하는 역량이고요. 그리고 생산 제품의 위협을 식별하는 역량, 그 다음에 사이버 엔지니어링,
그리고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이행, 그리고 사이버 보안 검증 및 지속적인 개선 역량. 아마 2번부터 5번째까지는 이 다음 세션에서 아마 주기호 소장님께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실 것 같고요. 티어1 입장에서는 이 5가지 역량 모델을 준비해 가시는 과정이 전체적인 사이버 보안의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이버 보안 수준에 대해서 하나의 예제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OEM사는 좌측 상단에 보이는 대로 아마도 다음과 같은 리콰이어먼트를 낼 겁니다. 제어기 ECU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 보안을 좀 고려할 것. 물론 이게 뭐 정확하게 맞다라고는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 요구사항들이 나왔다고 하면 티어1에서는 아까 앞에서 5가지 역량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보시고 어떤 것들을 준비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위에 열거된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위협을 식별하는 내용입니다. 오른쪽 이제 하단에 식별된 위협에 대한 완화 조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제로는 타라 분석이라고 하는 방법론들을 통해서 위협들을 식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디스크립션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요구사항인 접근 보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하는 약간 추상적인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파악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 관련된 요구사항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작업물에 대한 작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비용 산정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가지를 준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면 티어 1에서 준비할 수 있는 보안 수준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 장인데요. 티어 1에서 그러면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액션 플랜을 좀 어떻게 만들지, 물론 뭐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어떤 것들을 고려하셔야 될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티어 1에서 하셔야 되는 일은 자사에서 생산되는 여러 제조 물품들에 대해서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엔지니어링을 하나에 매핑시키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뭐 설명도 하셨지만 전반적인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사이버 보안을 내재화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목표는 사이버 보안 규제 대응 및 보안 내재화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들도 사이버 보안 책임 및 담당자, 그리고 사이버 보안 관련된 전문가, R&D, QA팀이 다 함께 붙어서 이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엔지니어링 작업을 하는 것이 일단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자, 시작은 작게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시간도 사실 얼마 남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좀 하셔야 될 부분은 일단은 계획을 좀 수립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수립하기 가장 먼저 좀 선행되어야 될 것이 기존에 나온 법 체계, 또 다른 요구사항에 대해서 갭 분석을 먼저 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그 갭 분석에서 앞으로 하셔야 될 타스크 부분들을 추려서 계획을 수립하시는 단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작게 시작하실 수 있는 첫 단추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은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이행하실 건지에 대한 타임 스케줄에 맞춰서 계획표를 이제 수행하시고 이행하시면 되는 부분들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엔지니어링을 내재화시키는 작업을 하시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타임 스케줄을 매핑을 시키실 때는 앞전에 보여드린 대로 OEM과 그리고 사실 티어 1에 서로의 R&R들이 있고 타임 테이블들을 서로 시간에 맞춰서 배분을 해서 타임라인들을 슬롯에 껴넣는 이런 작업들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업에서 티어 1사분들 좀 많이 만나보고 좀 고민을 좀 많이 들어보면, 일단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시지만 일단 타라 분석, 위협 분석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우토크립토가 스스로 저희가 타라 방법론이라고 하는 체계를 좀 만들어서 이 체계를 가지고 실제로 프로세스를 밟고 프로젝트들을 수행한 어떤 결과들이 좀 있고요. 이걸 가지고 저희가 올 하반기에는 좀 시스템화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라 분석 방법론을 가지고 좀 더 시스템화하게 된다면 향후에 타라 분석에 대한 어떤 재사용성, 그리고 추적성을 좀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타라 분석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라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템플릿과 시스템에 내재된 어떤 데이터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들을 활용하셔서 재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타라 분석을 하더라도 위협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업데이트들과 어떤 관련성, 그 다음에 업데이트 대한 부분들을 추적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화 시키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운영 준비도 사실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들인데요. 뭐 이런 겁니다. 그 실제로 티어 1에서 만들어서 공급하는 제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이버 시큐리티가 침해당해서 위협을 통해서 사고가 나면 그 사고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보고하고 그걸 어떤 형식 포맷으로 보고하고 어디에 보고하고 어떤 실시간성을 가지고 대응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대응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VSOC라든지 Vehicle Security Operation Center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현재 서비스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앞에서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했는데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 사이버 보안을 위해서 좀 해야 될 일이 이미 정해졌다. 이미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 큰 꼭지로 OEM이나 또는 티어 1이 해야 될 역할들이 지금 픽스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하셔야 되는 일종의 미션이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하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티어 1에서 사실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준비를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왜냐하면 대응 조직도 만들어야 되고 윗분들도 설득하셔야 되고 이런 좀 어려움들이 있는데, 거꾸로 다양한 그 멀티 OEM 쪽에서의 요구사항들을 많이 바꾸고 계시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부분들을 잘 체계화하시고 내재화 시키신다고 하면 이것이 하나의 베스트 프랙티스가 되고 오히려 티어 1의 기업 가치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는 경쟁 우위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자동차 사이버 보안은 이제 시작입니다. 예전처럼 보안 솔루션 하나 도입해서 이거를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이제 좀 지나간 것 같고요. 사이버 보안은 하나의 긴 여정이고, 그런 여정의 결과물들은 여기 계신 참여자들의 보안 내재화를 통해서 제품 경쟁력으로 평가받고 도약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입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액션 플랜 잘 만들고 관련해서 준비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좀 보겠습니다. SH정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당사가 납품하는 제품이 사이버 보안 위협에 관련인지 판단이 좀 어렵고 사이버 보안을 위한 산출물들을 제출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이버 보안이 특정한 제어기 같은 게 있나요? 질문이 좀 굉장히 좀 많고 복잡합니다. 조금 정리해서 답변을 좀 드리면, 지금 티어 1에 계신 분들이 사실 타라 분석과 같은 위협을 식별하고 분석한 것들을 해보신 적이 없어서 좀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첫 번째로 아우트크립터에서 타라 분석에 관련된 방법론들을 좀 적용을 해서 실제 이그젠플들을 좀 한 세트 정도 돌려보신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적용을 하실 수 있겠고, 그 과정에 사실 산출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 보안의 어떤 특정한 제어기 같은 부분들은 주로 이제 OEM사 쪽에서 이런 제어기나 이런 부분들을 분류하고 어떤 제어기의 중요성에 따라서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적용의 어떤 난이도를 정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따르고 적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우트크립터에서 개발하신다고 이야기해 주신 타라 분석과 사고 대응 시스템에 대한 서비스는 언제부터 적용할 수 있나요? 제 이야기를 좀 잘 경청해 주신 분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타라 분석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한번 설명을 좀 드렸는데, 타라 분석 관련해서는 일단은 굉장히 타라 분석이 조금 저희가 표준의 어떤 프로세스라든지 방법론들을 적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고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우토크립터가 타라 분석에 관련된 실질적인 방법론들과 몇 가지 메커니즘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들을 서비스화 시키고 하는 부분들을 이미 좀 설계에 좀 반영해서 시스템화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올 가을 끝자락쯤에는 좀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로 좀 준비를 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고 대응 시스템은 사실 이것도 한 세트입니다. 사고 대응에 관련된 전체적인 보안 관제라든지 시스템 체계가 있고, 여기에 티어 1에서 어떤 보안 사고가 났을 때 관련된 인포메이션들을 통지하거나 노티스하거나 탐지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로 세트로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이제 OEM사를 통해서 현재 좀 서비스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의 일정 부분들을 저희가 조만간 사고 대응 시스템의 티어 1 쪽과 어떻게 협업해서 사고 대응에 관련된 정보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 또는 분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O 21434의 타라, ISO 26169의 하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질문을 주셨습니다. 타라 분석하고 하라 분석, 아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하라 분석은 기능 안전, 펑셔널 세이프티 영역에서 실제로 이 기능이 오동작했을 때의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분석하는 기법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타라 분석은 사이버 시큐리티 영역에서 위협을 분석하고 스레트 어널리시스, 리스크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위협을 분석하고 위험에 대해서 평가하는 이런 두 가지 체계를 함께 묶어서 타라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티어 1에서 생산되는 또 납품하는 제품에 대해서 실제로 위협을 정의를 하고 그 위협에 대해서 실제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 등급이 칼 등급이라고 하는 등급 체계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 등급의 그레이드에 따라서 어떠한 테스트와 또는 보안의 기능들을 적용을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석 결과가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되는 그런 분석 방법입니다. 여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뵙게 되면 자세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이버 보안은 이제 좀 시작이고 출발선상에 다 서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자신감 갖고 준비를 잘 하신다면 분명히 경쟁적인 요소가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러한 사이버 보안을 출발하시는 여러분들의 여정에 아우토크립토도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